내장인데? 네, 내장. 오래 못 있겠지.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이제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그렇게 큰 피해는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요?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덥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21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의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이 여러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이제 3종 세트라고 합니다.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더 현대, 신세계, 또 어등산에는 스타필드, 이건 뭐 신세계 그룹에서 2개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현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광주 시민들의 이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 또 구독자님들은 복합 쇼핑몰 들어서는 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 또 시민사회단체, 또 상인분들은 좀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된다 그거죠. 세 개 동시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그걸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누는데, 이제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은 분들 한 80% 90% 가까이는 찬성을 한다. 들어와서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켜야 된다. 청년들 다 떠나가고 있고 일자리 다 떠나가고 있고 이념과 뭐 이렇게 민주화 물론 좋은데 밥 먹고 살지 않아야 되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주상복합 플러스 쇼핑몰 집 들어온 거는 대부분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개 다 들어온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다 들어오면 좋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데 굳이 그거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결론은 광주 시장이 위축되고 3군데 하게 되면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한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 2곳만 남아날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들의 몫이죠. 우리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권은 높아지고 프라이스 가격은 좀 나눠지니까 혜택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신세계가 말로만 나왔었던 이제 소문만 무성했었던 그 개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공론화된 거고 이제 이게 팩트죠. 이 팩트를 광주시에 이제 개발 계획을 제출했으니까 그거 놓고 좀 아쉽네요. 이 70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광주 신세계 부지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많은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결국 그거는 무산됐다.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70층 높이 광주에 이제 가장 높은 게 48층 정도 돼요. 호반 서밋인데 지금 이제 그 높이가 47층 신세계가 그래서 이제 50층 이상 높이의 건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70층 한번 있었으면 기왕에 할 거 이런 거 나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요거는 이제 금호로부터 샀어요. 사서 한 4,700억 주고 그 땅 주인이 됐습니다. 요거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합 쇼핑몰 들어갈 거고요. 특급 호텔, 또 여기 뭐 병원, 의료, 공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 다 들어가서 광주를 대표하는 유통 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개발 비용이 4조가 좀 넘어요. 4조가 넘는 큰 돈이 들어가고 유통 사업이라는 게 한 방에 다 뺄 수 있는 돈들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사업을 가는 이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목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70층 높이 이렇게 나왔는데 70층이 무산된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50층 이상의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법이라든가 기타 건설에 대한 안전성, 내진, 설계 이런 부분들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층 높이의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7층 규모의 이제 복합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멋있게 나오고 있죠. 뭐 부산 가면 해운대 가면 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건물도 여기 만들어지고 또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전남방직도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아파트 한 4,300여 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48층의 높이가 이 광천동 임동에 나란히 이제 들어서면서 이쪽은 이제 진짜 엄청난 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지하철, 뭐 트램, BRT, 버스 뭐 체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신세계가 이제 검토 계획, 개발 계획안을 광주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을 이제 일단 유스케어 여러분 아시죠? 유스케어와 거기를 이제 확장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기존의 위치에서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신관 구간으로 만들고 그 버스 터미널 부지에 이제 문화상업 또 업무시설, 특급 호텔 4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이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버스 터미널, 버스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서울처럼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교육과 의료 시설들, 500여 세대의 주상복합, 1000세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규모는 한 절반 정도 줄어서 500세대 전후로 아파트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분양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 같아요.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랜드마크 그리고 또 봉선동의 수요들이 좀 옮길까 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터미널 지상부 쪽 1층은 공원으로 만듭니다. 7,500평 정도 되는 부지는 이제 녹지 공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기여금이 얼마 정도 될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토지 이 터미널이 개발할 당시에 이거 수용을 했잖아요. 강제 수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의 좀 희생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땅의 용도가 상업 시설로 이제 바꿔지게 되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건데 광천동 땅값은 알다시피 이제 후덜덜한 가격입니다.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공기여금, 이 공공기여금을 신세계에서 광주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 돈으로 뭐 지하철을 만들든 시민 편의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분양가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0일 이내에 이 관련된 행정 뭐 심의들이라든가 인허가 과정들 진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변동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5년 후는 우리는 달라진 광천동의 미래에서 살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이야기하면서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광주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제 상인연합회 또 자영업 소상공인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시청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개의 복합 쇼핑몰 입점하면 사실은 안 된다 그런 기조로 이제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 개가 동시에 들어보면 이 광주의 소상공인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이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 되고 이제 버텨 나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복합 쇼핑몰 세 개가 들어오면 상권이 다 붕괴된다 그런 논리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확정된 내용인데 굳이 그 사이에 세 개가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제가 지난 토요일 현장을 저 투어 르포 형식으로 투어도 하고 기사를 써서 이 상인분 다수를 만났는데 이 재래시장이 힘들어지고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게 이 온라인의 급격한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 문화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물건 살 때 쿠팡에 주문하고 뭐 이 스마트폰을 한번 하면은 정말 편리하게 이제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는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들 그런 또 역으로 보면 그런 비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 쇼핑몰 3개 입점. 저는 뭐 3개 들어오고 앞서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찬성하는 입장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단체 자영업 거기도 지금 예전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이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라든가 이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합 쇼핑몰 보면서 함께 이 사고를 좀 같이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좀 쓰레기 소각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이 광주 인구, 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5개 자치구에서도 하루에 엄청난 이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 쓰레기 처리는 이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소각장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 상무지구 소각장이 이제 중단한 거죠. 이 중단해서 2016년도부터 이제 중단해서 활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곳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느냐. 광주가 5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 구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소각장을 짓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사실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혐오 시설, 기피 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차 지나가고 악취도 나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대기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다이옥신 같은 이제 환경 호르몬 그 물질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 당근책으로 한 58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편의 시설 또 특혜를 좀 주는 겁니다. 이 마을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이제 3곳에 이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서구 세아동인가 그리고 이 광산구 삼거동 또 북구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마을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찬성을 하면 또 반대가 있죠. 예, 그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좀 데모하고 또 시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광주시에서 몸소리 친 겁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좀 넘겨줘서 광주 소각장 건설 문제가 지금 난항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이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소각장 들어오면 저부터도 좀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 회수 시설, 자원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지부터 공모 또 주민 설명회 자체부터 갈등이 좀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량, 또 침칠수, 악취, 온실가스 이런 것들 논란이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언젠가 또 어딘가는 해야 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건가,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결국은 이제 지자체장, 구청장이나 강기정 광주시장의 리더십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지금 2030년 되면 쓰레기를 광주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타 시에 쓰레기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비용들은 다 세금이다.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